결국 체중 관리에서 중요한 건 적게 먹는 것과 더불어 무엇을 더 자주 먹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쓴맛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쓴맛은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장에서도 우리 몸은 쓴맛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식욕, 혈당, 위 배출 속도, 장내 미생물과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가설과 이미 어느 정도 확립된 사실,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로니아입니다. 저는 제 20대를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독일 쾰른체대에서 학부, 대학원까지 마치고 지금은 스포츠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면서 엘리트 선수의 성장을 위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왔는데요. 그 중에는 스포츠 영양학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쓴맛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왜 쓴맛에 적응하는 것이 식습관 교정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쓴맛을 감지하는 T2R 수용체, 장내 호르몬, 그리고 비만과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단, 가감없이 어디까지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확인됐고 어디부터가 아직 가설 단계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쓴맛을 느끼는 대표 시스템은 T2R, TAS2R 계열의 수용체입니다. 원래는 학계에서 이 수용체가 인체 내에서 독성 물질을 피하게 만드는 방어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이 쓴맛을 느끼게 하는 T2R 수용체가 입안뿐만 아니라 위장관 전체에도 존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장의 내분비 세포에서는 쓴맛이라는 자극에 반응해서 GLP-1과 같은 호르몬 분비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GLP-1은 식후 인슐린 반응과 혈당 조절에 중요한 호르몬이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신호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쓴맛은 입안에서는 맛이지만 동시에 장내에서는 몸에 들어온 물질을 해석하는 대사 신호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쓴맛을 먹으면 식욕이 줄고 살이 빠지는 건가? 이에 대한 답은 가능성은 있지만 인간 연구에서는 아직 들쭉날쭉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실시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16개의 연구를 봤는데 음식 섭취 감소가 나온 연구도 있고 안 나온 연구도 있었습니다. 즉, 쓴맛이 확실한 식욕 억제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장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 메타 분석 결과에서는 쓴맛 자극이 한 끼 에너지 섭취를 평균 약 54.6kcal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양이 단 한 번의 식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반복이 될 수 있는지, 사람마다 얼마나 다를지, 실제 생활에서는 잘 유지가 되는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급성 효과는 일부 보이지만 장기 체중 감량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쓴맛과 장내 미생물 그리고 비만과의 연결고리. 쓴맛 하나로 장내 미생물군을 재설계할 수 있다거나 쓴맛 하나로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직접 연결 메커니즘이 있다고 말하는 건 현재 밝혀진 근거를 넘어서는 과장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비만 인구에게서 특정 장내 미생물 패턴과 에너지 수확 효율에서의 변화가 관찰되어 왔고, 동시에 쓴맛을 감지하는 T2R 수용체가 장 운동성, 체액 분비, 식욕 신호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쓴맛 수용체가 장내 미생물 그리고 비만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쓴맛이 실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의 변화에는 분명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꾸고 싶은 건 한 끼의 식욕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평생의 식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쓴맛에 적응하면 향이 강한 채소와 식물성 식품을 더 잘 먹을 수 있게 되고, 이건 자연스럽게 식이섬유, 칼륨, 폴리페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식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체중 관리에서 중요한 건 적게 먹는 것과 더불어 무엇을 더 자주 먹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적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자주 먹게 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강한 식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쓴맛이 바로 그 전환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쓴맛을 식단에 안정적으로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생으로 쓴 채소를 먹는 것보다는 찌거나 굽고 데치는 것처럼 쓴맛을 낮춘 조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드레싱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곁들여 먹다가 점진적으로 이걸 낮추는 방향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셋째, 같은 채소를 한두 번 먹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해서 먹어보는 것입니다. 넷째, 아이에게는 강요보다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자주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섯째, 저체중, 섭식장애 위험, 성장 부진, 심한 식욕 저하가 있는 경우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우선입니다. 쓴맛 수용체는 장에도 존재하며 일부 식욕 및 혈당 신호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식사 섭취량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장기적인 체중 감량 근거는 아직 미흡합니다. 장내 미생물과의 연결은 매우 흥미롭지만 아직은 유망한 가설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쓴맛은 실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선 분명 쓸모가 있습니다. 쓴맛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적응하는 전략은 지금 당장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쓴맛은 우리의 왜곡된, 우리의 망가진 입맛을 복구하는 첫 번째 훈련일 수 있습니다. 광고 말고 콜로니아부터 먼저 보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로니아였습니다.